안녕하세요. 건강톡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귀주름과 심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귓불 아래쪽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대각선으로 이어진 선이 보이십니까? 얕은 선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주름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있을 수도 있고 양쪽 모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줄어듭니다.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귓불에 생긴 선을 그냥 노화 현상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귓불 주름을 오래전부터 관찰해 왔습니다. 귓불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뚜렷한 주름, 이를 프랭크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1970년대 한 의사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에게서 이 주름을 자주 발견했다고 보고하면서 붙여졌습니다. 그 이후 여러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이 주름과 심장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꾸준히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귀주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장병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함께 있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의 핵심은 혈관 변화입니다.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혈관 상태를 잘 모른 채 지냅니다. 하지만 혈관 안쪽 세포 기능은 조금씩 변합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늘어나지 못하고 점점 경직됩니다.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심장혈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혈관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귓불은 지방과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이 조직은 아주 작은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만약 전신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귓불 조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쉽게 접히고 주름이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주름이 심장병을 직접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인이 아니라 연관성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귓불 주름이 깊고 어떤 사람은 얕을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같은 나이인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활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흡연을 한 경우 혈관 안쪽 세포는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혈관은 더 빨리 탄력을 잃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한 경우 높은 압력이 혈관벽에 계속 부담을 줍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혈관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이 수년간 반복되면 혈관 변화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귓불 주름은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름 하나만 보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위험 요인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50세 이전에 뚜렷한 주름이 생긴 경우, 양쪽 귓불에 같은 모양으로 선명하게 나타난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복부 비만,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얼마나 움직였는가, 나는 혈압을 얼마나 자주 재는가, 나는 식사를 얼마나 관리하는가, 나는 잠을 충분히 자는가. 이 질문이 주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귓불 주름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생활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귀주름과 혈관 변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음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프랭크 사인이 처음 보고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관찰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귓불주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귓불주름이 있는 집단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쪽 귓불에 깊은 대각선 주름이 있는 경우 연관성이 더 뚜렷하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보정하고 흡연과 당뇨 같은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차이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귓불주름은 심혈관 질환의 확정적인 진단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하나의 참고 신호가 될 수 있다. 즉,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주름이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어떤 사람은 주름과 함께 혈관 문제가 나타날까요? 그 차이는 혈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뇌로 가는 혈관, 다리로 가는 혈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 한 곳만 독립적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전신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혈당이 높았다면 혈관 안쪽 세포는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었다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피부와 같은 말초 조직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귓불주름은 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주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심장질환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두 번째는 주름 하나가 아니라 전체 위험 요인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혈관은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습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당뇨.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쪽 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미세혈관 손상이 시작됩니다. 고지혈증. 혈액 속 지방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흡연. 담배 연기 속 물질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 5가지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귓불주름이 있고 이 중 2가지 이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 생활 속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대 남성입니다. 양쪽 귓불에 뚜렷한 대각선 주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진에서 혈압과 중성지방이 경계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초기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귓불주름은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70대 여성의 경우 귓불에 얕은 주름이 있었지만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체중 정상, 이 경우에는 단순 노화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주름만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전체 맥락을 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은 가정용 혈압계로 주 2~3번 재보십시오. 아침과 저녁 비슷한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혈당은 건강검진에서 확인하십시오. 당화혈색소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질 수치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십시오. 허리둘레는 줄자로 직접 재보십시오. 이 4가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귓불주름이 있다면 이 수치를 기록해 보십시오. 숫자는 몸의 변화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연구와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서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정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의 기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가능하다면 주 4번 이상 빠르게 걷되 대화는 가능한 속도가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걷기가 중요할까요? 운동을 하면 혈관 안쪽 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늘어나고 탄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기능은 개선됩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혈관을 둔하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둘째, 식사 관리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안쪽 세포가 손상을 받습니다. 단 음료, 과자, 빵, 야식, 이런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채소를 늘리십시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십시오. 과식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체중이 3kg에서 5kg만 줄어도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립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다섯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 흡연 중이라면 줄이거나 중단을 고려하십시오. 이 5가지는 약을 쓰기 전 반드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귓불주름은 바로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몸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꾸준한 관리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말초 부위가 먼저 변화를 보일까요?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점점 가는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말초 부위는 가장 마지막에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조금만 느려져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귓불은 그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변화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주름 하나만으로 자신을 심장병 환자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이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체중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혈압을 얼마나 자주 확인했습니까? 최근 1년 동안 운동을 얼마나 꾸준히 했습니까? 이 질문이 주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귓불 주름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면 혈관은 반응합니다. 이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걷기, 식사 조절, 체중 관리, 수면, 금연, 이 5가지를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력과 연령 요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족력과 연령 요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심장질환을 겪은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 형제, 가까운 친척 중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위험도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유전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 얕은 귓불 주름이 있다면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뚜렷한 대각선 주름이 있다면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전체 위험 요인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귓불 주름이 있고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흡연을 한다, 복부 비만이 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생활 개선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병원에 바로 가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당장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슴 통증이 있다, 숨이 자주 찬다, 어지럼이 반복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증상이 없다면 기본 검사부터 시작하십시오. 혈압, 혈당, 지질 수치, 허리둘레, 이 네 가지는 건강의 기본 지표입니다. 숫자를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변화를 보게 합니다. 변화는 동기를 만듭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름을 보고 괜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 대신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단 음료를 줄이십시오. 오늘부터 잠자리에 조금 더 일찍 드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혈관 건강을 바꿉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관은 시간을 들여 망가집니다. 그래서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귓불 주름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 기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주름 제거가 아니라 혈관 건강 회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귓불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주름, 이를 프랭크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장질환은 아닙니다. 이 점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깊은 주름이 나타났거나 양쪽 귓불에 선명한 주름이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복부 비만,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귓불은 작은 혈관에 위존하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전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질 때 말초 부위에서 먼저 변화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귓불 주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주름 하나로 미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지금의 생활입니다. 지금의 선택입니다. 지금의 습관입니다. 혈압을 확인하십시오. 공복 혈당을 확인하십시오. 지질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허리둘레를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조정하십시오.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루 30분, 주 4번 이상, 식사를 천천히 하십시오. 단 음료를 줄이십시오. 채소를 늘리십시오. 잠을 충분히 자십시오. 흡연을 중단하십시오. 이 5가지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혈관은 완전히 굳은 돌이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면 반응합니다. 서서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공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관심도 위험합니다. 적절한 긴장감과 지속적인 관리,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혈압을 알고 있는가? 나는 최근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허리둘레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점검할 시점입니다. 귓불 주름은 그 질문을 던지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항상 조용히 말합니다. 그 신호를 읽는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점검을 위한 것입니다. 관리의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조금씩 바꾸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건강톡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